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제46대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건지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 금융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변화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여건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경기 저점이었었어요. 3분기 GDP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만은 2분기에 마이너스 32%, 3분기에는 한 32%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서 4분기는 좀 주춤거리는데 내년에는 회복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추세 하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이 다르니까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애한시장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누구 당선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을까요? 지금 뭐 플로리다, 펜실바니아 이런 데 엎지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바이든 우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 국채 수익률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경제정책 보면 우리가 정책하면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요. 트럼프는 재정보다는 통화정책, 저금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려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지금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좀 국채 수익률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바이든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제 대선 전에 일부 또 타결 기대감을 가졌었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은 또 결국에는 뭐 타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선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대선 이후의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 여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대선 이후에는 분명히 그 부양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모는 다를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 정부 지출을 늘리자. 그런데 공화당은 5천억.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계속 올려가지고 1조 8천억. 근데 이게 대선 이전에는 타결이 지금 안 되고 거의 넘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은 이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또 부담은 없나요? 이게 마냥 뭐 무한정대로 또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가 있어요. 2조 2천억 달러 늘리려면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시장에는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돼서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뭐 추가 부양책 협상도 어찌됐든 뭐 타결이 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다 마무리가 돼서 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새로운 또 유동성 장세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가 큰 차이로 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대선 결과가 작은 차이, 근소한 차이로 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복선을 할 것이다, 우편 불복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데 보면은 아마 올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약간의 권력의 미국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중국이 남중국에서나 대만에서 작은 미중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대선 끝나더라도 완전히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 문제가 저는 12월감이 거의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가가 상당폭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달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장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고조에 달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을 올해보다 혹시 교수님도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내년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보다는 저는 중국 시장, 우리 시장을 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뭐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가를 큰 흐름 보면은 1980년대 후반 3조 항으로 큰 폭 상승했고요. 그대로 기업은행 부실해서 500, 1000까지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했고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하면서 2000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한 10년간 평균 주가가 한 2066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내년이 3단계 상승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장은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 약세 추세도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은? 예.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서 11월 달에는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세적으로는 미국 경제 불균형, 재정 적자, 그다음에 경상도 적자 워낙 심화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 앞으로 4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국내 증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 예. 거예요? 뭐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경제 좋든 나쁘든 원화 가치는 상승하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과거 보면 환율이 떨어질 때 대체적으로 우리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질 걸 기대한다면은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식시장 개인들이 주도했는데 저는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귀환 여부가 또 중요해지는 시점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향후 대선 이후로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주식을 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11월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 업종이나 또 아무 종목이나 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가치 주냐 성장 주냐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네. 어떻든 뭐 다음 한 달 동안 주식을 매수할 기회인데요. 네. 그런데 세계경제가 K자회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모든 사람, 모든 기업에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1등 기업만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원화가 저는 강세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될 때는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은행업종 주가가 제일 부실한데 네. 은행업종도 내수 중 하나죠. 저는 최근에 은행업종 주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화가치 상승을 기대한 반등이다. 내년에는 내수가 코로나 뭐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은 내수가 상당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서히 내수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저희가 뭐 미국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 여부 등등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미국 대선 뭐 트럼프 대 바이든이잖아요. 누가 이제 당선되는 게 국내 증시 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건가요? 예,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바이든이라고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바이든이 왔을 때 세계 경제가 좀 평화롭고요. 서로 협력해 가서 서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중국, 미국 다시 미국이 중국 수입을 아마 늘릴 것 같고요. 중국이 수출 늘어나면은 또 우리나라 중간재 같은 거 중국도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어느 정도 좀 복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뭐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전 세계 경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을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시장 얘기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